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4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체 관계성 모델 ER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이야기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 방법론에 근거한 분석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ER 다이어그램이 먼저 나오고, 그거보다 보다 더 심플하게 만든 분석 도구로서 우리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한다. 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개체를 표시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개체들 간의 관계성을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아마 훨씬 더 그림 자체가 쉽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은 개체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를 표시하는 건 똑같은데, 개체의 속성이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개체의 동글뱅이로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동글뱅이로, 그죠? 그런데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속성이 네모 박스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식별자 속성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PK. PK라는 건 뭐죠? Primary Key라는 얘기입니다. Primary Key. 그 다음 대리키 속성을 AK라고 이야기를 해요. AK, 대리키 속성. 여러분들이 대리키라는 이야기 처음 듣죠? 대리키. 대리키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개체의 속성이 5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다. A, B, C, D, E 5가지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식별자 속성을 이야기를 할 때 유일성이 보장이 된다 그랬죠? 유일성이 보장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유일성이 보장이 된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A도 식별자 속성이 될 수가 있고 B도 식별자 속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A를 식별자 속성으로 결정을 하면은 B는 뭐가 됩니까? 대리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리키라는 거는 식별자 속성이 있는 키 중에서 식별자 속성이 되지 않은 키를 우리가 대리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시해요? AK, alternate key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속성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도 속성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원래 다른 속성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유도 속성은 우리가 구태여 새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선이 슬래시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옆줄로 이렇게 그은 것을 우리가 유도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합성 속성은 뭐라 그랬죠? 주소 같은 거. 합성 속성은 이렇게 한 단계 앞으로 집어넣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주소, 그 다음에 구, 시, 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다중값 속성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속성 값이 2개 이상인 거, 전화번호 같은 거,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한, 상한, 미니멈 몇 개부터 맥시멈 몇 개까지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체와 속성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론 집합, 이원 집합은 이렇게 표시돼요. 이론 집합, 이원 집합, 삼원 집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개체 관계성을 표시를 할 때 개체 관계성 표시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우리가 개체 관계성을 표시할 때 관계성을 2가지 표시한다 그랬죠? 대응비하고 그 다음에 참여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ER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개체들 간에 여기에 이렇게 마름모꼴이 있는데, 마름모꼴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하고 R, rel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응비하고 참여도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표시가 돼요. 미니멈, 맥시멈, 미니멈 땡땡 맥시멈,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혼동됐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E1이 E2랑 R이 관계를 맺는데, 미니멈 얼마부터 맥시멈 얼마까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E1이 E2랑 R이 관계를 맺는데 미니멈 몇 개부터 맥시멈 몇 개의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다시 하면은 또 E2가 E1과 R의 관계를 갖는데 미니멈 몇 개부터 맥시멈 몇 개의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도하고 대응비가 미니멈 맥시멈으로서 상대방 개체에 표시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에서는 우리가 참여도를 얘기할 때 내 쪽에서 선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에 따라서 완전 참여, 부분 참여가 있었는데 우리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미니멈 맥시멈을 표시할 때 상대방 쪽에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E1이 E2랑 R이 관계를 맺는데 미니멈 몇 개, 맥시멈 몇 개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또 E2가 E1과 R의 관계를 갖는데 미니멈 몇 개, 맥시멈 몇 개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화 상세화가 있었죠? 일반화 상세화. 그건 어떻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약간 그림 모양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참여도 그 다음에 일반화 상세화를 갔는데 요 밑으로 가는 게 뭐예요? 상세화고 요 위로 가는 게 일반화요. 근데 이제 참여도하고 베타성이 있었죠.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에서 베타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고 참여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하위 개체 집합이 네모가 빈 게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참여도하고 베타성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참여도는 뭘로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요. 참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를 쓸 수가 있냐면 mandatory, optional 이렇게 표시를 해요. mandatory, optional. 그러니까 mandatory 같은 경우는 뭐죠? 완전 참여가 되고 optional 같은 경우는 부분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ndatory라는 건 뭐냐? 그 E1, E2가 E0를 완벽하게 100%다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mandator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E1, E2가 100% E0를 설명해 주지 못하면 옵셔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여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베타적, 비베타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타적, 비베타적 같은 경우는 베타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OR을 쓰고 비베타적이다 그럼 뭘 써요? AND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베타적일 때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거랑 OR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쓴다? 그 상세와 일반화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합체 합성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팀하고 선수 같은 경우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건 집합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합체란 건 뭐냐면은 한 명의 선수가 팀은 여러 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선수 한 명 한 명 따로 뭐죠? 해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합성체란 건 뭐죠? 한 책은 여러 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를 얘기하는 거죠. 한 챕터 따로 해체가 불가능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집합체다, 그 다음에 합성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합성체라고 얘기하면 진하게 표시하고 집합체는 하얗게 표시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합성체라는 거는 그 하위 집합체가 하나하나 해체돼서 쓸 수 없는 거를 합성체, 그 다음 하위 집합체가 하나하나 분리해서 해체돼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집합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요 미니멈 맥시멈이 여기도 나와 있죠. 한 팀은 최소 11명부터 30명까지 선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의 선수는 미니멈 0개, 맥시멈 하나의 팀으로부터 소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한 권의 책은 미니멈 챕터 하나부터 이 별표가 여러 개죠. 여러 개의 장으로 표시된다라는 뜻이고 하나의 장은 한 권의 책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해되신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볼게요. 자, 요게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ER 다이어그램이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걸 보시면은 뭐예요? 두 개의 객체가 있죠. 하나는 프로젝트, 하나는 뭐죠? 부서예요. 프로젝트를 보면은 프로젝트의 속성은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이산입니다. 근데 프로젝트명이 PK라는 건 번호가 PK라는 건 뭐냐? 여기 프라이머리 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부서를 봅시다. 부서 번호, 부서명 이렇게 돼 있죠. 부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고 식별 속성이고 부서명이 AK라는 얘기예요. AK라는 건 뭐죠? 대리키. 그러니까 대리키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유일성을 보장을 하는 것 중에서 유일성을 보장하는 속성 중에서 식별자 속성이 안 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리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랄 수가 있냐면 부서명이 똑같은 부서는 이 회사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1부터 뭐죠? 별표가 돼 있죠. 이건 뭐예요? 위치라는 게 다중값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적어도 하나부터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직원 수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사선이 표시가 돼 있죠. 사선. 여기 있다는 건 뭐죠? 아까 유도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유도 속성. 여기 직원 수는 다른 데로부터 우리 직접 데이터베이스 입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부터 우리가 유도해서 낼 수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개체하고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참여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대응비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관계성 집합 같은 경우는 부서가 프로젝트랑 관리하다라는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0일이죠. 부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미니멈 0부터 맥시멈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서 중에서 프로젝트를 0이라는 거는 관리하지 않는 부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ER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뭐예요? 부분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프로젝트가 부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어떻게 되죠? 미니멈 하나, 맥시멈 하나의 부서에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모든 부서가 프로젝트에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은 부서 대 프로젝트는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도를 보면은 모든 부서는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쪽에 갈 때는 뭐가 됩니까? 부분 참여가 되고,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갈 때는 모든 프로젝트는 부서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니멈이 1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그 ER 다이어그램과 그 관계성을 표시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거 한 번만 더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부양가족과 그 다음에 직원의 관계예요. 부양가족과 직원의 관계. 보시면은 직원은 부양가족을 부양을 하는데 여기 속성이 나와 있죠. 여기 부양가족의 속성은 4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이름, 생년월일, 성별, 관계. 근데 부양가족 이름을 뭐라고 해요? PPK라고 얘기했죠. PPK는 Partial Primary Key입니다. Partial Primary Key. 그러니까 Partial Primary Key라는 건 뭐냐면은 종속 개체 집합의 식별자 속성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Partial Primary Key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PK라는 걸 딱 보면은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부양가족이라는 게 종속 개체 집합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직원을 보면은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봉 이렇게 속성이 있고 뭐죠? 직원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계성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직원이 부양가족을 부양하는데 미니멈 0부터 맥시멈 여러 명의 부양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로 별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원과 부양가족의 관계는 부분집합인 것이고 직원과 부양가족의 대응비는 1대 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과 직원의 관계를 보면은 1, 미니멈 1, 맥시멈 1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부양가족은 적어도 한 명의 직원으로부터 부양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부양가족과 직원의 관계는 1대 1이 되는 것이고 모든 부양가족은 뭐죠? 직원에 의해서 부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ER 다이어그램하고 우리가 뭐죠? 표시하는 방식이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이건 뭐에 대한 얘기죠? 상세화, 일반화에 대한 얘기죠. 상세화, 일반화. 표시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직원은 상위 집합이고 사무직원, 생산직원, 영업직원, 운전직원 뭐죠? 하위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뭐죠? 공통 속성이에요. 요 하위 집합의 공통 속성이 여기 있습니다.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봉 이런 게 공통 속성이죠. 그죠? 근데 이 여기서 보시면은 뭐예요? 맨데터리하고 오화가 돼 있죠. 맨데터리란 건 뭐죠? 이 직원이 4개의 사무직원, 생산직원, 영업직원, 운전직원 요게 다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직원이 100명일 경우에는 사무직원 25명, 그 다음에 생산직원 25명, 영업직원 25명, 운전기사 25명으로서 요 4개의 하위 집합이 위에 있는 직원 집합을 100% 설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맨데터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또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옵셔널이라고 했죠. 옵셔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맨데터리가 아니라 옵셔널이라고 써 있다. 4개의 하위 집합이 위의 상위 집합을 100%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직원이 100명이라 그러면은 사무직원이 25명, 생산직원이 25명, 영업직원이 25명, 운전기사가 20명이다. 그럼 몇 명이 빠져요? 5명이 빠지죠. 그러면 뭐예요? 요 4개의 하위 집합이 위의 상위 집합을 100% 우리가 설명해 주지 못하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옵셔널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맨데토리 대신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오화가 있죠? 오화. 여기서 뒤에 쓸 수 있는 게 오화 또는 and예요. 그죠? 오화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영업직원, 운전기사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하면서 동시에 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and가 써있다. 오화 대신에 and를 쓰면 무슨 뜻이에요? 영업직원이 뭘 할 수도 있다? 운전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 상위 계치 집합, 하위 계치 집합이 설명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요거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요거 한번 설명을 해 보면은 요걸 설명을 해 보면은 자, 영업직원하고 고객의 관계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영업직원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죠. 최대 할인율, 할당액. 고객의 속성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죠? 고객 번호, 이건 PK죠. 식별 속성이에요. 고객 이름, 생년월일, 나이 이건 뭐예요? 이건 유도 속성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뭘로부터 할 수가 있어요? 생년월일부터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하나 드렸었죠? 주소? 이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합성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관계를 보면은 이걸로 설명을 하죠. 이걸로. 그러니까 고객이 영업직원한테 주문을 하는데 미니멈 0명, 맥시멈 여러 명의 영업직원한테 주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 0명의 직원한테 주문한다는 얘기는 뭐죠? 고객 중에서 주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쪽 회사에 와서 물건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하고 갔다.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요 관계를 보면은 영업직원이 고객한테 주문을 받는데 미니멈 0명, 맥시멈 여러 명의 직원으로부터 고객을 주문을 받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영업직원 중에서 영업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ER 다이어그램하고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1부터 2로 돼 있죠. 미니멈 1부터 2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전화번호가 적어도 1개 이상, 맥시멈 2개까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건 무슨 속성입니까? 다중값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개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식별자 속성이 있어야 돼요. 식별자 속성이.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사무직원, 생산직원, 영업직원, 그다음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요? 식별자 속성이 없죠. 왜 없죠? 이거는 위에 있는 걸로 위에 공통 속성 있는 직원 번호에 식별자 속성이 있으니까 따로 이건 뭐죠? 식별자 속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공통 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직원의 속성은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업직원의 속성은 요거 더하기 요거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요 네 개의 직원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공통되지 않고 따로따로 가져가는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속성들은 요 네 개의 속성들이 네 개의 개체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그 다음에 요 ER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그 파란색 부분 있죠? 230쪽에 그 명문가구랑 면담한 거, 그 내용을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말로 면담한 내용, 인터뷰한 내용,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 그리고 또 뭐죠?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요 세 가지를 서로 막 번갈아 가면서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릴 줄 알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풀었을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ER 다이어그램 6장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6장 ER 다이어그램 개체관계성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걸 그리냐면은 명문 가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요 개체관계성 모델, 그 다음에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용한 분석 도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분석 도구를 통해서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조직에서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공학적 관점과 그 다음에 또 뭐죠? 경영학적 관점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공학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저장 방식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작업이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정보를 먼저 집어넣을 것인가. 왜냐하면 집어넣은 정보니 우리가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우리가 6장에서 얘기했었던 개체 관계성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6장을 마치면서 4주차 3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